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내부 승강장. 사람들의 발길만 있던 이곳에 어째서인지 군복을 입은 외국인 남성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 역무원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군인들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게 되고 군인들은 주저앉아 있던 중 깜짝 놀라 기절초풍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군인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 부대에서 운전교육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게리라고 합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에 충성을 바쳐 근무를 해왔던 저는 얼마 전 입교 동기들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었는데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저는 그저 한국이 아시아의 평범한 후진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저와 함께 한국 파견을 명령받은 동료들은 다른 유럽권의 나라가 아닌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국은 그저 가난한 후진국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동료들에게 의문점을 표했지만 같은 운전교육대 동료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냐는 놀라운 반응과 함께 오히려 다른 부대 군인들조차도 한국으로 파견을 가지 못해서 아쉬워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만을 하더군요. 그런데 1개월 후 운전사 입교 동료들과 함께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되고야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동기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을 겪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어째서인지 미국보다 냄새도 나지 않는 쾌적한 공항 그 자체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공항 내부에서 실물 티켓을 판매하는 공항 직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아직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의 몇몇 공항들은 직접 공항 직원이 통로로 나와 현금을 받고 각종 항공권을 실물로 판매하는 불편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비행기 티켓의 구매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맡기는 서비스와 휴대폰의 충전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무인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미국이 제일 살기 좋은 선진국인 줄 알았으나 처음 경험한 한국은 이미 미국의 모든 불편한 서비스 시스템들을 디지털 서비스로 간소화시켜 쾌적하게 만든 지 오래였고 여기에 더해 한국인들의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은 이러한 무인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뒷받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의 구경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커피를 저희 군화에 전부 쏟아버리고 말았고 커피를 몇 모금 마시지도 않았던 상황이라 군화 내부의 양말까지 전부 젖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여분의 전투복과 사복은 챙겨서 가져온 상태였으나 따로 신을 수 있는 전투화와 양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평소 심각한 무좀을 앓고 있었던 저는 점점 심해지는 가려움증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동기들은 보다 못해 저를 위해 군화를 구해보겠다며 공항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저는 간지러움을 참지 못해 공항 내부 의자에 앉아 인상을 찌푸린 채 양말을 벗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웬 한국인 여성분이 능숙한 영어로 저의 군화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어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것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고 제가 입을 채 열기도 전에 혹시 군화가 전부 젖어버려서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는 빠른 눈치까지 보여주더군요.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던 저는 그렇다는 말과 함께 한숨을 내쉬고 말았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인 여성분은 갑자기 저희 군화를 들어서 뺏어가더니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슬리퍼를 한쪽 내주고는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마음에 당장 군화를 돌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따라갔는데 이내 알 수 없는 공간에 도착한 저는 그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는데요. 작은 사무실처럼 생긴 그 공간은 부대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비싼 가전제품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마치 타워처럼 설치되어 세탁물의 건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타워 건조기를 이용하는데 단돈 2,000원이라고 적혀있는 영화 안내문은 저에게는 마치 영화 속의 세상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투복의 세탁을 자주 해야만 하는 미군 부대원인 저조차도 부대 내부에 세탁실이 아예 없어서 대부분은 직접 전투복을 손빨래해서 손으로 물기를 쥐어짜서 말리고만 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공항 내부의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세탁 건조 시스템이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죠. 심지어 저의 군화를 들고 달아난 한국인 여성분은 신발만 따로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저의 전투화를 곧장 작은 식기세척기처럼 생긴 가전제품에 넣어버렸고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뽀송뽀송한 군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기지 않는 말까지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부대 내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건조기를 편의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한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기술력의 국가인지 이미 제가 상상만 하던 가전제품들이 상용화되어 공공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던 사이 저를 찾던 같은 부대원들도 세탁건조 시스템 공간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대원들도 역시나 저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후 자신의 이름을 연아라고 소개한 그녀는 10분 뒤 저에게 커피 자국이 말끔하게 사라져 건조되어 있는 전투화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저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편의시설이 공항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욱 믿기 어려웠던 것은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한국인들의 마음씨였는데요. 연아 씨는 자신이 이미 결제를 다 마쳤으니 재밌는 여행이 되라며 어색한 격리를 선보였고 그 순간 저희 옆에 있던 동기들도 이래서 많은 부대원들이 최고 선진국 한국으로 파견을 오고 싶어 했던 것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급작스러운 한국과 한국인들의 놀라움에 정신이 팔린 저와 동료들은 파견부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국의 도시들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고 인천공항과 제일 가까운 서울의 도심지로 향해 보자며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요.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대에 연락을 해서 차를 타고 부대로 이동할 생각이었지만 인생 처음 경험한 한국은 진짜 선진국 국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저와 동기들은 참지 못해 일정을 변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향하던 도중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항 외부로 나가 지하철역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던 저였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지하철과 공항 스테이션이 무빙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너무나 편하게 단 10분 만에 지하철 이용 장소로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을 한번 경험해봤다던 동료 브라운은 앞장서서 저희를 지하철역까지 안내했고 여기에 더해 그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접촉하기만 하면 티켓 구매가 되는 지하철 티켓 구매 시스템은 한국과 미국의 대중교통 기술력 격차가 이렇게나 많이 났었나라는 충격을 선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너무 흥분했던 탓이었을까요? 저는 지하철 내부에 탑승하자마자 또 다른 위기를 겪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한국인들이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우산은 물론 입고 있던 옷까지 조금씩 젖어 있을 정도로 지하철 외부는 이미 엄청난 비바람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순간 아무런 우산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하철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고민이 시작됐는데요. 앞서 공항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분의 옷을 가지고는 있지만 파견 근무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전투복을 갈아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동기들 중 그 누구도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좌절이었던 것은 저희가 내려야 할 지하철역에 도착할 때쯤 밖에 강한 태풍이 도착했다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사실이며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저와 동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지하철에서는 외부의 비바람이 심할 때에는 한국처럼 똑같이 안내 방송을 한 뒤 지하철 승강장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버리기에 사실상 이러한 방송은 지하철 내부에 갇혀버렸다는 통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지체할 시간 없이 부대로 향해야만 했던 저와 동기들은 우산도 없는데 그만 지하철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동기는 급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에 갇혀버렸다는 상황을 알리고 부대 도착 시간에 지연을 요청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 결국 저희는 내려야 할 지하철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든 짐을 챙겨 지하철 스테이션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절부절했던 저희의 모습 때문인지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밖에 태풍이 도착한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로 밖에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걸어왔고 저와 동기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지하철에 갇힌 줄 알았던 한국의 안내방송은 그저 평범한 기상방송에 불과했고 미국처럼 지하철 내부에 승객을 가둬버리지는 않았던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인 남성분은 우산이 없는 저희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지하철 외부 입구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약 5분 뒤 한국인 남성의 안내 장소에 도착한 저와 부대 동기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딱 봐도 새 것으로 보이는 우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비싼 우산을 대여하는 것에 아무런 비용마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저희를 안내한 한국인 남성은 이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산이 없는 승객분들을 위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게 우산을 사용하시고 반납은 도착한 목적지 근처 지하철역에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라는 마치 영화와도 같은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고 저와 동기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는데요. 만약 미국에서 이러한 우산 대여 서비스가 있었다면 정말 10분도 되지 않아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미국인들에 의해 우산이 전부 사라졌을 것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인들은 대여 우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는 한국만이 가능한 공공시설 서비스는 왜 한국이 현재 최고의 선진국가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또한 이에 더해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산의 반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었으면 100% 우산을 가져간 뒤 자신의 집에 들고 갔을 테지만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이 완전한 일상이 되어버린 듯 자신의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편하게 반납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규칙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동기들은 한국만이 가능한 공공시설 인프라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고 이러한 비싼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한국 지하철 인프라 시스템에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나라는 충격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구시대적인 나라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고 저는 왜 수많은 부대원들이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대여 우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기에 저와 동기들은 지하철 밖으로 나와 빠르게 부대로 향할 수 있었고 부대에서의 일일 업무를 마친 뒤 부대 근처 지하철역에서 우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마음이 들던 것도 잠시 저는 부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부대 입구에 도착한 저는 미국 군인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군인 신분증을 꺼내야만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군인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신분 검사를 마친 뒤 부대로 들어갔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 있던 경계병은 저에게 신분증을 빨리 찾아오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 신분증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빗속에서 한참 동안 군복을 뒤적거리던 그때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저희 어깨를 두드렸고 저에게 알 수 없는 검은 봉지를 내미는 것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봉지 안에는 저희 군인 신분증이 들어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헬멧을 쓰신 한국인 남성분은 엄지를 치켜 세우시고는 저의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오토바이를 탄 뒤 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발생한 기적 같은 일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결국 모든 신분 검사를 마친 뒤 동기들과 함께 우산을 대여했었던 지하철역으로 다시 향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지하철 장소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지하철 내부에 도착하자마자 외국인 서비스 센터로 향해 저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비스 센터 직원분은 저의 모습을 보자마자 왔네 왔어라며 저에게 CCTV가 있는 장소를 안내해 주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말았죠. 알고 봤더니 저는 우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그만 주머니에 있던 군인 신분증을 바닥에 흘리고 말았던 것이었고 제가 자리를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 한 한국인 여성분이 저희 신분증을 주어 지하철역 근처에 있던 미군 부대로 퀵 서비스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성분이 모든 배달 비용을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이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군 부대의 주인이 없으면 신분증을 다시 지하철 서비스 센터로 반납하라는 세밀한 계획까지 지시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지하철 서비스 센터 직원분에게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직원분도 이름은 모른다며 뿌듯한 미소만을 보이셨고 결국 저는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여성분의 치밀하고 따뜻한 배려에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성분이 저희 신분증을 줍기 직전까지 몇몇 한국인들이 근처를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저희 신분증이 담긴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CCTV 화면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죠. 평생을 범죄 사회가 당연한 미국에서만 살아오던 저와 동기들은 한국인들의 기적과도 같은 따뜻함과 배려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고 심지어 한 동료는 파견 근무를 마친 뒤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파견 시간이었기에 여유 시간이 많이는 없었지만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저는 파견 근무를 진행하는 도중 무료급식소 봉사나 번화가 길거리 청소를 하며 한국인들에게 저만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고 이것은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정화되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배움이 필요했던 저를 성장시켜주고 말았고 그동안 군인이라는 자부심에만 가려져 있던 저에게 겸손함을 깨우쳐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할 때에는 항상 길거리에서 어떤 범죄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신과 남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저는 이렇게나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을까라며 감탄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것은 결국 저라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를 변화시키고 말았죠. 심지어 미국에 있던 부대 시설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국 군부대 시설은 평범한 병사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마치 미국의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설이 좋았고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던 한식은 먹으면서도 감탄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빵과 수프가 전부였던 배식이 일상이었지만 부유한 나라 한국은 급식이라는 시스템이 이미 선진화된 지 오래였고 이것은 군부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에도 변함이 없는 선진국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모든 파견 근무를 마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에 간부로 사는 생활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취업을 준비할 계획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